교재 13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할 건 자본 잉여금, 우리 자본금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항목별로 교재를 작업을 해드렸어요. 교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세무 2급 교재도 같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세무 2급 교재에 가면 어떻게 되었냐면 증자하는 상황으로 하나 드렸고, 그리고 이 증자를 하게 되면 잉여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자본 조정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지금 그렇게 관점 정리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감자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자기 주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로 세무 2급은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을 무엇하였다? 추가 발행했다. 그러니까 최초 설립할 때도 발행할 수 있지만 저희가 수권자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남겨진 거 발행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주식을 증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증자했다라고 했을 때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형태고, 그리고 회사가 지금 자본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 회사가 지금 매출이 줄고 있는데 그러면 감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감자했을 때도 자본금과 관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때 나오는 게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그리고 회사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자기의 발행된 자기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무엇하겠다? 사고 팔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럼 지금 제가 세 개를 말씀드린 부분이 모두 다 자본 잉여금의 성격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회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우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본금에 대한 거, 잉여금에 대한 거, 조정에 대한 거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 배우고 나셔서 증자에 대한 관계, 감자에 대한 관계, 자기 주식에 대한 관계 그렇게만 보고 싶으시면 세무 2급 교재 보시면 그 구성 그렇게 드렸어요. 왜냐면 세무 2급은 지금 회계 1급을 했다의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다 분리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회계 처리에 대한 건 이렇게 하면 되라 해서 결론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자, 감자, 자기 주식 회계 처리만 묶여 있는 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세무 2급 교재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셔도 되신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우리 자본금이라는 두 번째 내용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자본금은 말 그대로 회사의 무엇일까요? 설립했을 때 갖고 있는 돈. 근데 중간에 그 금액이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은 수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최초 설립에 가지고 있는 돈에 회사가 주식을 추가 발행했다라는 증자가 있으면 더해질 거고요. 회사가 무엇했다라면 감자를 했다라고 하면 무엇할 것이다. 감소가 이루어져서 나오는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번 시간엔 자본금을 구성하는 증자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금은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납입자본금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납입자본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정자본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법정자본금은 액면가액에 발행한 주식수를 곱해서 나온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발행 주식수 곱하기 1주당 무슨 금액이다. 액면 금액이다라는 거 또는 액면가액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실 것. 그리고 이 자본금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보통주와 그리고 의결권 행사는 못하지만 내가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주 자본금으로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구분해서 표시해 주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 프로그램 얘기는 첫 번째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본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주식을 사가는 누구의 입장? 투자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주주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들을 채권자라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주주. 그러면 이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사갔다라고 하면 투자자산 내지는 당좌자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당좌자산이다라고 분류를 했다라면 무엇으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투자자산으로 분류했다라면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내가 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부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본인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투자자는 회계 처리를 했겠죠. 여기 절대로 만기 보유 증권 못 들어요, 여러분.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은 관계가 없다라고 했죠. 그 부분은 채무증권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채권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은 수업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발행자 입장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과 반대에 있었던 발행자 입장에 사채는 부채에서 배웠고 주식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도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금이 들어오려면 일단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야만 우리 자본금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증자라고 하더라. 이 증자라는 얘기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자본금이 무엇하였다? 증가한다는 표현 때문에 증자예요. 자본금이 증가함으로 우리는 증자라고 한다. 여기 증자 있고요. 그리고 자자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증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증자라고 하는 주식의 발행은 언제 하느냐? 회사 설립 시. 자, 또는 설립하고 나서 필요하다라면 이사회를 통하여 무엇한다? 주식을 발행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수권자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관에 있는 주식수에서 발행하고도 남겨져 있는 게 있다라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시고 발행하시면 돼요. 근데 전체 다 발행했다. 그러면 가끔 정관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들이 회사 설립할 때 정관 한번 작성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회사의 사업의 목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추가되는 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정관도 같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용들이 중간에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관은 우리 등기소에 보여줘야 되는 서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 갖고 있어야 되는 서류이고 이런 내용이 모두 다 영향을 받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가시면 정관 작성할 때 회사의 기본적인 얘기만 쓰는 분들도 있고요. 정관 뒤에 회사와 관련된 내용의 일부분, 뭐 취업 규칙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걸 붙여놓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같이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따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걸 권하긴 하지만 뭐 그 부분에 붙여져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자본금 계정은 반드시 무슨 금액으로 기록하셔라? 액면가액. 사채와 동일합니다. 반드시 액면가액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주식의 액면가액은 법정 자본금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주식의 액면가액이 발행하는 금액하고 우리 반드시 일치하느냐? 그래서 발행 금액과 액면가액이 자, 그렇지는 않더라. 일치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 발행의 금액과 액면의 가액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액면 발행도 있고 할인 발행도 있고 할증 발행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사채하고 다르게 사채는 이자율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우리 내가 주는 이자와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할인과 할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주식은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무엇과 무엇의 관계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사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데 팔겠다라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주식시장의 사이트에 가보면 뭐라고 해요? 매도와 매수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주식을 사고 싶으면 실질적으로 즉시 움직이는 거 보고 잡아서 사실 수도 있고 또는 장이 마감이 되면 예약에 의해서 내가 얼마에 사고 싶다라고 해서 예약에 의해서 사실 수도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건 수요와 공급의 관계예요. 매도와 매수의 관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채하고 다른 점이란 걸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쵸?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 좀 잠깐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그렇고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주식을 발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자본이 비대하면 내가 발행했던 주식을
무엇하겠다? 소각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소각한다는 얘기는 태운다는 얘기죠.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자, 그러면 지금 그거를 우리가 감자라고 배우거든요. 자본금이 감소한다고 해서 감자예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발행하는 증자나 주식을 소각하는 감자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가 있더라? 유상이라는 거와 무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가 있으면 유상감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다라고 하면 무상감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유상과 무상이 뭐냐? 유상은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된다.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돈이 움직이는 거래. 그럼 여러분 무상이라는 건 뭘까요? 자, 분명히 자본금은 주식이 있는 자리예요. 그죠? 주식의 액면가가 머물러 있는 자리. 그러니까 자본금의 변화는 있어요. 우리 자본의 항목이 5개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이익잉여금까지.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는 합니다. 지금 자본금이 증가하였다, 증자. 자본금이 감소하였다, 감자. 자, 얘는 증가하거나 감소는 해요. 그런데 무슨 부분? 유상은 돈이 들어온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는 관계예요. 근데 무상은 돈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래거든요. 근데 자본금은 바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쪽에 있는 우리가 아까 구분했을 때 자본금 말고도 4개의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부분에 우리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자본 잉여금도 있었고요. 자본 조정도 있었고요. 기타 포괄 손익 능매액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었던 게 어디로 올라온다? 자본으로 올라오거나 자본이 다른 쪽에 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쓸게요. 자본 잉여금에 있는 부분, 자본 조정에 있는 부분, 이익 잉여금에 있는 부분이 자본 쪽에 무엇되는 것이다.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안 움직이고 자본금이 증가하였다. 그럼 내가 이익 잉여금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을 자본금에 대체하였다. 그럼 자본금은 늘고 잉여금은 줄어들거든요. 또는 우리 이익잉여금이라고 했는데 사실 들어가서 보니까 이 회사 결손 났던데요. 그래서 미처리 결손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주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을 때 무슨 얘기를 우리 이번에 결손 난 거 정리 좀 합시다. 그래서 결손 난 거를 누구로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주식과 무엇하겠다? 대체해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자본금이 줄어들고 미처리 결손금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소각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돈은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걸 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상유상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 싶어서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좀 써드렸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온다. 라는 부분. 감자였을 땐 돈이 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금 조달 방법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다만 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요. 발행 가능 주식수 범위 내에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수권자본대에서 4분의 1을 발행했다. 그리고 4분의 3이 남겨져 있다. 그 안에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세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액면 발행도 있고 할인 발행도 있고 할증 발행도 있겠죠? 그리고 자본금은 항상 발행 주식수의 1주당 액면가에 곱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현물 출자 어디서 배우셨어요, 여러분? 이거 배웠어요. 어디서? 유형자산에서 배웠죠.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다. 내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내가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자산을 사왔으니까. 근데 금전으로 주지 않고 내가 대가를 뭐로 주겠다? 주식으로 주겠다. 이런 거죠. 돈 대신에 주식을 주겠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현물 출자이다. 여러분 출자금이 자본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유형자산이 생기는 거죠. 또는 무형자산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현물 출자 저희는 유형자산에서만 배웠으니까 제가 유형자산만 써드렸지만 여기에 누가 들어올 수도 있다? 무형자산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린 그때 회계처를 어떻게 해라? 취득한 자산에 공정가치로 해라. 그래서 토지가 5억이면 5억이고 건물이 2억이면 2억이다. 다만 내 주식의 금액을 보니 액면가는 얼마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되려고 하는 이 현물 출자에 의해서 주주가 되려고 하는 주식을 교부받는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나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답이 거의 고정답이다. 무슨 부분? 할증처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건물을 100만 원짜리가 생기는데 내가 주식을 교부했다. 근데 주식의 액면가는 얼마이고요? 70만 원이고. 그런데 100만 원짜리 줬으면 지금 이 자산, 건물을 준 사람은 30만 원 손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시장에서 내 주식이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더라? 10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발행이 있었다? 할증 발행이 되더라. 이게 거의 고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들어오는 원리처럼 거의 나오더라. 자, 그리고 출자 전환. 자, 출자 전환은 시험 기준 말씀을 드리면 세무 1급에서 출제할 때가 있습니다. 세무 1급에서. 자, 이 출자 전환은 뭐냐면, 자, 출자가 자본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출자로 전환시키겠대요. 갚을 빚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로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언젠가는 내가 갖고 있었던 자산이 밖으로 나가면서 빚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자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무엇 하겠다? 부채의 위치를 자본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출자 전환이에요. 그래서 채무를 상환할 때 뭘 주겠다? 나 주식 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주는 행위. 그래서 채무 금액이 뭐가 된다? 대체적으로 주식 발행 금액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여라도 이게 주식 발행 금액이 더 작다라고 하면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 중에 이익이 생겼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 드물겠지만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를 어느 변에 써주시고요. 차변에. 그러니까 여러분 현물 출자였을 때는 차변에 자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출자 전환이었을 땐 차변에 누가 들어온다? 부채가 들어옵니다. 내가 갚아야 될 장기 차입금을 그렇게 했다라면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을 그렇게 했다라면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를 쓰시고 금액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에는 무슨 부분? 자본금은 항상 뭐로 간다? 액면가에. 우리 지금 할증 발행했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 제가 30만 원 가정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할증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대부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는 여러분 어떤 경우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써드린 이 두 가지는 간혹 있을 수 있다의 사건이에요. 다만 세무 2급이라는 급수, 회계나 세무의 급수에서는 현물 출자가 모두 다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출자 전환은 세무 1급의 급수에서 시험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시험 목적상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서 제가 시험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무상증자라고 하는 건 자본금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자산 쪽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부채 쪽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자산 부채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자본 항목 간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상증자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본으로 무엇하였다? 전입하였다. 이게 자본금 전입이라고 써주면 좋겠지만 자본금 전입이라는 것보다 자본 전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 더 이해를 여러분들 쉽게 하고 싶으면 내가 갖고 있었던 무슨 부분을 자본, 잉여금을 또는 이익잉여금을 무엇하였다? 자본금으로 전입시켰다.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번호에 전입신고했어요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게 전입신고이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올라가는 거. 그거를 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 또는 자본잉여금이 잉여금으로 주식을 무엇하는 거? 발행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무상증자 또는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익준비금 기록하시고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상증자는 모두 다 액면입니다. 액면증자 여러분 얘는 액면으로 증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준비금이 얼마이면 100만 원이면 자본금도 얼마다?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액면으로 증자가 됩니다. 액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액면 발행에 갈게요. 자,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무엇하다? 같다. 그랬을 때 우리 뭐라고 한다? 액면 발행. 자, 그래서 발행의 가액이 얼마이고? 5,000원. 자, 액면의 가액이 얼마이고? 5,000원. 자,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서 회계 처리를 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액면가가 그대로 발행가액이 돼서 모두 다 무엇되었다? 입금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면 보통 예금 5,000원을 증가시켜 주시고 대변에 자본금은 항상 누구이니까 액면가액이니까 액면가액 5,000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주식 발행비가 들어갔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신주 발행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비 또는 신주 발행비가 무엇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액면 발행이 무슨 발행으로 바뀌어버릴 것이다? 할인 발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사채예요. 자, 똑같아요. 사채도 사채 발행비가 발생이 되면 비용 계정 별도로 쓰시면 안 된다고 했죠. 발행 금액에서 무엇해라? 차감해라. 근데 여러분 주식도 똑같아요. 네, 주식도 똑같이 신주 또는 주식 발행비가 발생이 되면 무엇한다?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액면이 아닌 할인 발행으로 바뀌어서 자본 조정 항목에 해당되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할인 발행했을 땐 할인 발행 금액이 더 커지고 할증 발행했을 땐 할증 발행 금액이 작아지겠죠. 네, 그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건 추후에 또 한 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 얘기 제공하고 싶어서 써드린 부분이니까 봐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 우리 할증 발행이요. 자, 할증 발행은 발행가액이 현재 얼마이고 7,000원입니다. 액면가액이 얼마이고 5,000원. 자, 결과론적으로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무엇하다? 크다. 그러면 액면가액 5,000원을 무엇하였다? 초과하여 발행하였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초과했을 때 나오는 행위가 할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지금 현재 얼마 할증 붙였어요, 여러분? 2,000원. 그래서 2,000원을 초과해서 발행했고요. 그 초과한 2,000원을 뭐라고 쓰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사채는요. 할인 발행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썼죠, 여러분. 그런데 주식은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안 해요.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가를 초과했다고 써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 공부를 예전에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 강의하신 분들이 이렇게 쓰신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주발초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발초. 약자 쓴 거죠, 여러분. 저도 왜 단기유매증권 쓸 때 이렇게 중간에 점 찍고 그냥 약칭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주발초를 기억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용어가 너무 기니까 줄여 써서 주발초가 자꾸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이 부분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액면가액 5,000원은 뭐가 되고요? 자본금이 되고요. 자, 초과한 2,000원은 뭐가 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자, 나는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 7,000원. 이게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특별한 변수가 없더라면 얘는 입금액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7,000원을 납입받고 주식을 발행했다. 그래서 보통 예금 7,000원 증가시켜 주시고 대변에 자본금은 액면가액 5,000원으로 기록해 주시고 차액 2,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 방법을 이해하고 들어오셨으면 우리 주식의 발행도 동일하게 끌고 가시면 돼요. 이름표만 바뀐다고 대치시켜 주시면 되니까. 자, 할인 발행입니다. 자, 지금 현재 증서에 써 있는 액면의 금액은 5,000원입니다. 그런데 발행은 얼마에 하겠다? 4,000원에 하겠다. 그러면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을 비교해 보니 우리 금액이 1,000원만큼 더 작네요, 여러분. 그러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생긴 거죠. 더 작게 발행했다. 그럼 그 미달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할인 발행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미달한 1,000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런데 뭐로 정리한다? 자본 조정이야.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회계 처리를 할 때 액면가액이 자본금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액면가액 얼마 써주시면 돼요? 5,000원이라고 기록했어요. 자, 근데 발행가액인 4,000원이 우리가 입금받는 돈이잖아요. 그쵸? 그럼 차변의 자산의 증가는 4,000원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금 등 4,000원을 썼거든요. 근데 차대가 일치하지 않네요. 그럼 미달 금액은 할인 발행 차금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당당하게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원을 썼습니다. 그럼 두 금액 합쳐지면 5,000원이니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일치합니다. 그러면 저는 복식보기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무슨 계정에 속하냐는 거죠. 자,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최초에 등장된 지금 자리가 어디이다? 차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업은 얘는 자본에 속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변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차변에 등장했으니까 실제로 자본으로 간다라고 하면 자본을 증가시키겠어요? 자본을 감소시키겠어요, 여러분? 자본의 총계를 놓고 봤을 때 자본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죠. 원래 자본의 자리는 자기 자리는 어디이다? 대변이었잖아요, 여러분. 대변이 자본 자리예요. 근데 지금 차본에 기록된 정보가 대변 쪽에 자본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본 조정 계정 과목에 들어가 보니 자본의 총계를 무엇하는 감소시키는 성격의 계정 과목들이 있더라. 근데 자본 조정이 모두 다 최초 등장 자리가 차변이면 좋겠지만 우린 벌써 하나 봤어요. 신주 청약에 대한 증거금에 대한 회계처리 대변에 등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섞여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요것 때문에 차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최초 등장되는 것 갖고 따지는 거다. 그래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할인 발행까지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신주 발행비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또는 이 신주 발행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주식 발행비. 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 자, 인쇄비 분명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등록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발기 설립이라는 것도 있지만 모집 설립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모집 설립하게 되면 모집 공고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돈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비라는 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등록해야 되니까 우리 인지세 등 뭐 이런 세금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왜 이런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회사 설립할 때 우리 이거 설립합니다라고 하면 강제로 사야 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보여드린 적 있고. 그러니까 참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모두 다 뭐라고 부르자? 신주 발행비 또는 주식 발행비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럼 이 신주 발행비, 주식 발행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무엇 해주시면 된다? 차감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 비용 처리 안 한다. 별도 비용 처리 할 수 있는 게 있긴 해요. 최초 설립할 때는요. 창업비로 비용 처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경우 빼고는 없어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주 발행비는 아예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아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왜 시험에서는 계속 얘를 다 비용은 아예 못 가요라고 자꾸 주장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사업자로 시험을 봐요. 그러면 시험 보러 들어가셔서 백데이터를 열었더니 회사가 6기, 회사가 7기, 회사가 10기. 그러면 이 회사는 최초 설립할 때 주식 분명히 발행해서 자본금을 형성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내는 주식 발행은 추가 주식 발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다 발행가액 차감입니다. 발행가액 차감. 그러면 액면 발행했을 때에는 우리 무슨 발행으로 바뀐다? 할인 발행으로 바뀐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이 될 것이고 할증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무엇 해라? 차감해라.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할인 발행했을 때는 오히려 할인 발행 금액이 더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무엇 해라? 우리 가산하시면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증가하는 효과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팁박스에 써드렸던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주 발행비가 발생이 되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재 쪽에 3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액면가액 얼마요? 10만 원에 주식을 액면 발행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액면 발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이 같다. 딱 여기까지만 끊으면 차변엔 돈 들어온 거 써주시고 대변엔 자본금 10만 원 쓰시면 끝나죠. 그런데 주식 발행비 10,000원이 발생했고요. 그 1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 예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 10만 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식 발행비 10,000원을 빼고 얼마만 9만 원만 들어왔다 이 얘기네요. 그러면 대변엔 액면가액인 자본금 10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차변엔 입금된 보통 예금 9만 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발행금액 10만 원에서 10,000원을 빼면 발행금액이 9만 원이었으니까 차이만큼이 뭐가 된다?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의 분류는 어디로 간다? 자본 조정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자, 액면가액 우리 10만 원의 주식을 얼마예요? 15만 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읽어보면 무슨 발행이다? 아, 할증 발행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죠. 그러면 10만 원과 15만 원의 차이인 5만 원만큼 무엇됐을 것이다? 할증되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차변에 돈 받은 거 15만 원 쓰시고 대변에 자본금은 액면가로 그리고 차이 금액만큼은 주식 발행 초과금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무슨 부분이 주식 발행 비용 10,000원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빼고 받았는지 아니면 발행비를 별도로 줬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15만 원 발행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15만 원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 그리고 주식 발행비 10,000원은 현금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리 다 끝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15만 원, 대변에 액면가액 10만 원, 자본금 그리고 우리 나간 돈 현금 10,000원, 나머지 4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 15만 원에서 우리 주식 발행비 10,000원을 빼면 발행한 금액은 14만 원이 되니까 누구의 금액과 액면 금액 10만 원과 14만 원의 차이를 보면 4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는 원리잖아요. 그럼 딱 맞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여러분? 누구요? 우리 이제 할인 얘기도 해야죠. 그래야 다 보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액면가액 얼마? 10만 원의 주식을 7만 원에 발행해서 우리 보통 예금에 입금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주식 발행비 10,000원은 현금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10만 원짜리 액면가액 주식을 7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이 되고 차액 금액은 얼마가 된다? 3만 원. 그런데 신주 발행비 10,000원이 있으니까 우리 요 금액은 뭐가 된다? 오히려 가산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근데 왜 가산하냐면 발행 금액 얼마? 7만 원. 자, 여기서 누구를 빼셔라? 우리 10,000원을 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차감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6만 원에 발행한 원리가 되죠. 근데 액면 금액은 얼마이다? 10만 원. 그럼 차이가 얼마이다? 4만 원.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3만 원에 10,000원이 더해져서 4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해 보시면 자, 우리는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액으로 10만 원 써주시고 그리고 주식 발행 비용 현금 10,000원을 씁니다. 그리고 차변에 받은 돈은 얼마? 7만 원 보통 예금.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4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비가 나오면 우리 무슨 부분? 지금 현재 발행의 형태들이 다 바뀐다 또는 발행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금액이 바뀐다. 차이의 금액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하단에 보시면 예제가 하나 있어요. 자, 주식회사 배움은 주식 몇 주, 1,000주. 자, 1주당 액면가액 1,000원. 자, 그러면 일단 액면 금액 계산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000주 곱하기 1,000원 하시면 우리
자본금은 얼마가 될 것이다. 100만 원이 되나요, 여러분? 네, 1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을 1주당 1,500원에 무엇하였다? 증자. 자, 증자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1,000원짜리를 1,500원에 발행했으니까 무슨 발행이 돼요? 아, 할증 발행이구나. 이렇게 검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주식 발행 관련 재비용 10만 원을 지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뭘 물어보냐면 자본금은 얼마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원래 지금 주식 발행과 관련된 재비용 10만 원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1,500원과 1,000원의 차이인 500원만큼 할증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주식 발행 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발행하는 금액에서 무엇 하셔라? 우리 차감해라. 그래서 발행가액 차감입니다. 그러면 할증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여러분. 네, 그것만 검토하시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자본금은 항상 액면입니다. 그래서 벌써 계산 끝내놨죠, 여러분. 1,000조 곱하기 1,000원. 그래서 자본금은 얼마에다? 100만 원이 되고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 1,000주 곱하기 1,500원 마이너스 1,000원. 그러면 제가 아까 500원이라고 썼던 부분. 자, 그러면 요게 실제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우리 신주 발행비 또는 주식 발행비가 있으니까 이걸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0만 원을 뺍니다. 그럼 1,000주 곱하기 500원 하시면 50만 원이죠, 여러분. 요거 계산하시면 50만 원이 나오고요. 그 50만 원에서 10만 원 뺐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된다? 40만 원. 이거 분개하시라고 하면 분개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어봤을 땐 사지선다에서 뭐 찾아라? 자본금이 얼마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냐, 또는 두 개를 같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지선다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식과 관련돼서 자본금과 관련된 증자 얘기는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증자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증자하는 과정 중에요. 자본 잉여금이 나오는 것도 봤고요. 자본 조정이 나오는 것도 봤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럼 자본 잉여금에 가면 벌써 증자라는 걸 배우면서 봤던 누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사실 거기서 또 분계 연습을 할 필요는 없겠죠. 벌써 끝났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분계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는 우리 자본 잉여금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